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이 2년 전에 준비를 했던 ISO 20022 시스템을 이제 스위프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제 송금 업무를 맡았던 스위프트 ISO 20022 채택은 자넷 앨런이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 코비드 19이 창궐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급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힘들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동이에 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 어떤 데이터가 지금 흘러 넘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디지털이 편하긴 하지만 가장 또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잘 쓰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불필요한 SNS,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쭉쭉 빼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넷 앨런이 수차례 경고를 했었고, ISO 20022를 지금 바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위프트가 올해 11월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SO 20022 표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략 11,000개 정도의 은행이 ISO 20022를 받아들이게 될 것 같고, JP모건에서는 은행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 19이 창궐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같은 문제점이 보였다는 거죠. 결제 대기, 그리고 데이터의 누락,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땅 따먹기보다 더 무서운 게 요새는 돈 따먹기죠. 돈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스위프트 시스템의 병목 현상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많은 경쟁 프로젝트가 발생을 했다. 1970년도에 썼던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현대금융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리플은 어떻습니까? 한번 봐볼까요? 스위프트 2.0을 지향하는 리플 같은 경우는 2년 전 ISO 20022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최초의 블록체인 결제 회사이다. 리플의 전 최고 개발자인 매트 해밀턴은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만 데이터 교환이 더 쉬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서 엄청나게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CBDC도 관련이 되어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관련이 되어 있고, 디파이도 관련이 되어 있죠. 어쨌든 CBDC는 암호화폐에서 출현을 한다. 그리고 그 프로토콜 전체가 한 놈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CBDC는 금융거래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똑똑한 계약서까지 작성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낫겠죠. 어쨌든 제가 네 분류로 이야기를 드렸죠.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중에서 가장 하찮게 생각을 했던 금융거래.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가장 크게 느껴지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이제 NFT, 디파이, 이 정도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파이나 NFT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거래의 수단, 그냥 단순하게 자산의 이동 외에는 없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는 XRP, 에이다, 이오스,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코인들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제가 살짝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XRP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1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한 비트코인, 그리고 10번 정도 업그레이드한 이더리움을 합쳐놓은 게 결국 XRP구나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 있죠. 그렇다면 실상 암호화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기사를 보니까 BNB 코인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멈춰버렸어요. 시총 지금 4위 정도 하는 바이낸스에서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 코인 BNB 코인이 해킹을 당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바이낸스 코인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직도 코인의 성능보다는 돈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기술력보다는 그냥 암호화폐가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만든 가격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13년 동안
단 한 번의 해킹도 없었고, 그리고 시스템이 멈춘 적도 없었다. 그건 뭐 이더리움도 비슷하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가장 잘한 건 어쨌든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인류가 받아들이기엔 엄청난 검증이 필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금융 쪽에서 채택을 하는 것들은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BNB 코인이 그런 형태를 보였다는 건 결국 BNB 코인의 기술력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으려고 하고 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합체가 결국 XRP다.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들께 XRP가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제 나름대로의 신념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BNB 코인 데이터를 보고 정말 실망스러웠죠. 그리고 더 큰 확신을 갖게 됐죠. XRP가 모든 걸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 같아요. 코인의 제왕, 코인의 황제 XRP라고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시총 5위를 자랑하는 BNB 코인이 그 모양 그 꼴아진데 나머지 코인들은 어쩌겠습니까? 뭔가를 하겠다고, 뭔가를 준비하겠다고 했던 수많은 코인들이 시총이 작기 때문에, 블록에 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지, 예를 들어서 특정 코인에 대해서 활용화가 돼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 코인의 블럭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블럭 형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임밸류가 높은,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에서 만든 BNB 코인이 저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진짜 허접하게 만든 코인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99.8% 정도는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코인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개의 코인이 결국 전부였다, 다였다. 충분히 인류를 바꾸기에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트코인 백서를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렉트로닉 캐시가 아니라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써놨어요. 화폐라고 말을 해놓은 게 아니라 화폐 시스템이다. 나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더 나은 암호화폐가 출현을 할 것이다. 결국 그게 인류를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비트코인 백서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비트코인 백서도 성경과 비슷해요.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 골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별로 활용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요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코인이 결국 인류에게 쓰여지게 될 것 같다. 그게 XRP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100% 여러분들이 인풋하기는 힘들겠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건 뭐 제가 기업이라든가 관공서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그나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댓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정말 황당하죠. 제가 그 어떤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SEC와 이더리움, 그리고 방금 이야기 드렸던 바이낸스 코인, 암호화폐 시총 2위와 4위 코인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참 궁금합니다. SEC와 소송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였죠. 지금 와서 보니까 암호화폐 판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제가 1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리플과 SEC 소송은 리플에겐 호재다. 그때 댓글이 아주 그지같이 달렸습니다. 뭐 미쳤냐, 또라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SEC와 이더리움 관계도 제가 6, 7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어쨌든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게 가격적인 부분은 뭐 더할 나위 없고 시스템적으로나 다른 상황들로 보나 지금까지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암호화폐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홀드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충분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인류는 상징성 그리고 특수성 이런 것들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용성이라는 거죠. 지금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먹지도 못하는 거, 어디다 쓰게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약간 치우친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가 사람들이 점점 지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XRP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약간 바꿔봐야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는 시각들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데, 똥코인들, 잡코인들, 이런 코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코인에 탔던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런 코인들의 기술력을 보기보다 그 전에 시장 가치가 없다는 걸 판단을 하겠죠.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옴으로써 특정 코인에게 그 돈들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XRP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고 계시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암호화폐 판에서 앉고 있는 자리가 조금은 다른 자리죠.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곳만 계속 보게 되면 다른 풍경을 볼 수 없다. 앉은 자리를 바꿔라. 그래야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풍경이 다가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다른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리필 가격은 693원이고요. 비트코인은 2810만원 정도 하네요. 오늘 제 이야기가 굉장히 두서가 좀 없었죠.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계셨다면 조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비트TV 채널은 제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들었던 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두서가 없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예측을 했던 것들이 좀 맞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예측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맞춰질 때는 이제 진짜 좋은 말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세요. 그냥 소소한 저의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또 주말이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연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